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2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라는 것을 뭐로 정의했냐면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효율성에 대한 정의,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세 가지, 그다음에 효과성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네 개로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면 경영학의 기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영학의 기초에 대한 얘기는 경영이라는 게 무엇이고 경영 환경과 그다음에 이해자 집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경영 환경과 이해자 집단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영학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2부에서는 경영 과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 과정론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전략,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뭐 평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시간의 개념에서 plan, do, see. plan, do, see. plan이라는 거는 여기서 뭐지 뭐 경영학적으로 표현하면 계획과 전략을 세우는 거죠. 전략을 세우면 그때 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해서 실제로 자원을 사용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자원을 사용해서 나온 뭐가 있습니까? 결과물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러한 작업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 과정론 플랜 두 C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경영 관리론. 경영 관리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영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 기능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람 몸에서는 세부 기능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위장, 그 다음에 폐, 심장, 콩팥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각각 기능들이 서로 달리 유기적으로 하면서 어떠한 그 우리 몸이 제대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이 서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생산, 마케팅, 인적 자원 관리, 재무 관리, 회계 관리,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경영 정보 시스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경영 기능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각각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굉장히 개괄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 경영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때 보다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부에서 뭡니까? 경영학의 실제죠. 그래서 이거는 경영 기능을 배운 다음에 실제 경영이 어떻게 요즘에 경영 흐름, 트렌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경영학의 기초, 처음에 뭐죠? 1장이 경영학의 이해, 그 다음에 2장이 경영 환경과 이해자 집단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우리가 경영학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경영학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 주체가 되는 기업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학은 사회가 흐름에 따라서 경영학이 다른 방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먼저 사회의 발전을 보면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농경사회라는 건 뭐죠? 자급자족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만들고 내가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장이란 개념이 없고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만날 필요가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농경사회에서는 경영이란 개념이 우리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산업사회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생산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소비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시장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을 하고 생산한 것을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러한 형태로 경영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산업사회에서 뭐로 넘어갑니까?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죠. 물론 정보화 사회도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만나는 방식이라든가 전달되는 제품 종류가 달라지죠. 조금 더 개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산업사회에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어떻게 되죠? 시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만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시장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뭘 제공을 합니까? 유형의 제품을 주고받고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보화 사회에서는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물리적인 시장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게 되죠? 사이버 공간, 인터넷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어떤 제약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거래되는 그 제품이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무형의 제품이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거래되는 그런 제품 중에 예를 들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죠. 음악 같은 경우 보면은 산업사회에서 어떻게 되죠? 유형의 LP판이라든가 CD 디스켓, 뭐 CD라든가 디스켓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게 되는 데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유형의 제품이 아니라 음원 파일의 형태로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산업사회하고 정보화 사회하고 경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영학은 주로 어디에서 기초로 해서 발전이 되냐면 산업사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영학은 주로 뭘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물리적인 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만나서 유형의 제품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경영활동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주로 뭐죠? 경영학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사회도 전기하고 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형태의 경영활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요하고 공급선에서 본다면 수요하고 공급선에서 보면은 전기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산업사회 전기에서는 처음에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이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가내수공업이라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무슨 좋은 방법을 쓰지 않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점차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생기냐면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파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고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뭐 분업화라든가 그다음에 기계가 들어오면서 공급량을 늘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산활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점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다가 결국 후기에서는 수요하고 공급의 측면을 보면은 어떻게 되죠? 공급이 더 많은 그러한 상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의 측면은 누구의 측면이냐면 소비자의 측면이고 공급의 측면은 생산자의 측면입니다. 즉 산업사회 전기에서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당연히 생산자가 힘이 세죠. 왜냐하면 만들기만 하면은 뭐죠? 팔리는 거는 걱정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영의 관점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게 되죠. 여기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기계를 쓰기도 하고 또 분업화를 하기도 하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늘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를 생각을 하지 않냐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만들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판매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이 후기로 오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파는 시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공급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팔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소비가 되기 때문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생산보다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 방식도 무조건 하는 대량 생산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기업 입장에서는 대량 생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어떤 게 더 비용이 많이 듭니까? 당연히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많이 들죠. 그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 대량 생산 방식보다 효율성은 떨어지는 겁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뭐죠? 소비자의 힘이 세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생산 방식이 대량 생산 방식에서 소량 생산 방식으로 가고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경영의 초점이 뭐에 맞춰요? 제품 위주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측면에서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 후기 단계에서는 제품 위주가 아니라 어떻게 되죠? 고객 위주가 됩니다. 고객 위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물건을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치약 쓰시죠? 이를 닦을 때 치약을 쓰시는데 지금 치약의 종류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닦았을 때 치약의 색깔이 뭐였습니까? 한번 다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친구는 노란색으로 닦고 어떤 친구는 파란색으로 닦고 어떤 친구는 빨간색, 뭐 줄무늬색,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컬러의 치약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나있을 때는 치약은 단 한 가지 색깔밖에 없어요. 무슨 색? 하얀색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컬러의 치약이 만들어지는데 왜 과거에는 한 가지 색깔의 치약만 만들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죠?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소비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후기 단계에서는 제품보다는 뭘 위주로 해요? 고객 위주의 그러한 생산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기 상태, 산업사회 전기 상태의 그러한 경영 활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산 중심적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기 단계에서는 마케팅 중심의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산업사회에서 전기 후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산 중심의 경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건을 일단 만들어 놓고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돼서 경영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후기에 와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지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기만 해서 더 이상 팔리는 시절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뭘 고민을 하게 돼요? 어떤 물건이 고객을 좋아하는가? 어떤 물건을 고객이 좋아하는가? 고객이 뭐를 좋아하는가? 이때부터 어떠한 개념이 생기냐면 고객의 니즈, 고객의 원스,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떠한 것을 필요로 하는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위주로 해서 경영활동이 일어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죠? 마케팅 중심의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전기에서는 생산 중심의 경영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활동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죠? 생산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생산이 가장 경영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산만 하면 팔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생산활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죠? 판매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사회 후기에서는 공급이 생산보다 많아지면서 물건을 일단 만들기만 해서 파는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기 전에 소비자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줄 물건을 만들었을 때 비로소 판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활동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생산활동이 아니라 뭐죠? 마케팅 활동이 일어나고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나 원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고객의 니즈나 원치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생산한 제품을 팔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사회에서 전기 후기, 생산 중심의 경영, 마케팅 중심의 경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경영활동,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배울 그 경영학은 주로 산업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이 정보화 사회에 경영하는 방식은 조금 산업사회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정보화 사회의 진입이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정보화 사회에서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어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뭐죠? 어떻게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부분의 경영학은 뭘 기초로 한다? 산업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사회 후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경영활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되는 제품 자체가 유형에서 무형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과거보다 생산 기능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경영학이 이렇게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이걸 다시 우리가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산 중심적 경영, 그 다음에 마케팅 중심적 경영. 이런 것은 우리가 뭐를 보냐면은 수요와 공급선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중심적 경영에서는 어떻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팔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을 많이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한 개념의 경영활동을 우리가 생산 중심적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은 소비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 뭘로 넘어가요? 마케팅 중심적 경영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케팅 중심적 경영은 생산 활동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이 뭘 원하고 고객이 뭘 필요한 걸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우리가 했을 때 비로소 고객 만족이 높아지고 따라서 뭐죠?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에 대한 목표를 과거에는 주로 뭐죠? 이윤 추구라고 얘기했죠. 그때는 뭐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생산 중심적 경영이에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경영활동에 대한 목표를 뭘로 봅니까? 고객 만족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고객 만족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죠? 마케팅 중심적 개념이에요. 마케팅 중심적 개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생산 중심적 경영은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물건을 만들어서 판다. 그러니까 모든 경영활동 중에 생산활동이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거죠. 마케팅 중심적은 팔릴 물건을 만든다.
그러니까 팔릴 물건을 만든다는 거는 생산 활동을 하기 전에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객이 뭘 원하고 뭘 필요한 걸 확인해보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생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마케팅 활동보다 뭐죠? 뒤에 오게 되는 거죠. 뒤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샴푸를 하나 생산하려고 한다. 그때 바로 생산을 막 샴푸를 바로 생산하지 않습니다. 이 목표 고객을 미리 다 모아놔서 그 사람들한테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보고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을 생산을 하게 되죠. 그게 뭐죠? 마케팅 중심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중심적 경영은 뭐죠? 생산자 중심의, 그다음에 마케팅 중심의 경영은 고객 중심의 경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의 개념.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뭐 정보화 사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일어날 경영 활동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생산 중심적 경영, 그다음에 마케팅 중심적 경영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 역할의 긍정론과 이제 부정론이 있죠. 기업 역할의 긍정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기업 활동을 통해서 많은 그 가치가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제품이 생산이 되고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뭐죠? 기업 역할의 긍정론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여성 해방이란 예를 많이 하는데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고 여성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는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커다란 배경은 뭐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 부엌 활동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식기세척기라든가 그다음에 청소기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그 빨래하는 거. 그죠? 세탁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됐고 따라서 기업 활동이 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윤택해졌다라는 것이 뭐죠? 기업 역할의 긍정론입니다. 반대로 기업 역할의 부정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고 팔아서 뭐가 생깁니까?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본사회에서는 부가 곧 힘으로써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대한 기업은 부를 많이 축적을 하게 되고 많이 부를 축적한 기업은 힘이 생기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어떻게 그 소비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뭐죠? 기업 역할의 부정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긍정론, 부정론 이런 식으로 다 두 가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부정론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긍정론을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영 활동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것이 기업의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업의 형태. 그러니까 경영의 주체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경영을 다시 정의하면은 기업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기업 활동, 경영 활동이 주체가 되는 것이 기업인데 기업은 여기서 이렇게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 그림 보면 보다도 정확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요것이 가장 사실 중요한 회사예요. 먼저 한명회사를 보면요. 한명회사를 보면은 두 명 이상의 뭐죠? 연대 무한책임 회사를 우리가 한명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한책임, 무한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한책임, 무한책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한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만 책임지는 거. 무한책임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한책임의 대표적인 게 뭐죠?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다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망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100만 원만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한책임이에요. 내가 투자한 것만큼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무한책임은 어떻게 되죠? 그 내가 투자한 것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떠한 그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무한책임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한책임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내가 투자한 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를 차렸다. 그랬을 때 그 회사가 망하면 거기에 대한 변제를 나는 끝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한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한명회사는 무한책임 회사다. 이렇게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혼자서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연대 보증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대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우리가 한명회사다 보고 합자회사는 뭐죠? 2인 이상 다인데 유한책임과 무한책임 사원이 있어요. 유한책임 사원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투자한 것만큼만 뭐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대신 뭐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아요. 반대로 무한책임 사원은 어떻게 되죠? 내가 투자한 것 이상 모두 끝까지 책임을 지는데 그 대신 뭐죠?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합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한회사라고 얘기하면은 50인 이하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뭐라 그래요? 합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우리 경영학에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 주식회사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회사하고 유한회사하고 모두 다 모든 사원이 뭘 이루어집니까? 유한책임 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만 차이가 있죠?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그 인원이 50명으로 제한이 돼 있고 주식회사는 그 50명에 대한 인적 자원의 그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40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유한책임 사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 시장에 가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유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식회사 형태 같은 경우는 결국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투자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투자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한 사람은 투자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투자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그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대리로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고 그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고 경영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그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혹은 또 그 뭐죠? 사퇴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개인기업,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소개가 될 수가 있고 특히 모든 기업 형태 중에서 주식회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경영학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기업의 형태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으로써 2주차 2교시 경영학 원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